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7월 9일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폼페이오 방북을 보면은 앞으로의 험로가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제가 거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미군 유해 송환이 11월 이전까지는 어렵겠구나. 그리고 김정은은 이 뼈가루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군 유해 송환을 해주면서 종전선언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겁니다. 거기에 덤으로 하나 더 붙여준다면 미사일 실험장 폐기까지 얹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또 종전선언과 맞바꾸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이때까지 과거에 해온 것처럼 그 유해에 대한 1구당 가격을 과거에 거의 10만 불로 미국이 지불했던 그 기준을 훨씬 넘을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드러내면, 방정식으로 설명하면은 뼈가루 송환이, 미군 유해 송환이,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을, 미군을 유해를 송환시켜 주겠다.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선언을 주고 약속해 주고 동시에 돈을 달라. 이 계산법이 이번 폼페이오와 김영철 회담에서 확실히 드러났네요. 그러나 양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는 있습니다. 둘 다 끈을 놓고 싶지는 않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형태의 어떤 수준의 회담이라도 미북 간에 끈을 안 놓고 싶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끈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게 작년 연말까지 자기 몸을 엄습해오던 북폭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시간표에 안 따라가면은 트럼프가 어느 순간의 전략을 북한 포용이 아니라 북한 북폭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과의 만나는 끈은 그대로 유지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 같은 그런 협상을 하러 왔다고 폼페이오에게 욕을 하면서도, 그 회담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성명을 내면서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주는 친서에는, 혹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접지 않고 있다. 아직도 신뢰하고 있다. 신뢰 안 하죠. 안 하지만 일단 그 끈을 끌어가겠다는 거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돌아와서 빈손이 아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 얘기도 속에서 꾸역물이 다 올라오는 구역질 나지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끈을 끊는 일은 하지 마라. 그게 이번 특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의 어떤 수준의 협상이 험한 말이 오가더라도 더 이상 너하고는 북쪽하고 앉아 상대 안 하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줘서는 안 된다. 계속 끈은 끌고 가야 된다. 최소한 끈을 끌고 가야 김정은을 땡기든 밀든 욱박지르든 윽박지르든 달래든 할 수 있다. 내 의장 속에 가두어 둬야 일을 할 수 있다. 그 방법을, 협상 방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트럼프 생각이니까 양쪽에 다 계산이 맞아 들어가니까 끈은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협상이라는 형태는 가지만 미국에서 비핵화 검정팀을 만들었다. 검정팀 만들면 뭐합니까? 김정은이 북쪽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지금 폼페이오를 만나지 않은 것도 처음부터 안 만난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김영철과의 협상에서 폼페이오 입에서 종전선언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 미군 유해 송환이나 미사일 엔진 파기나 미사일 실험장 폐기나 이거와 관계없이 종전선언 해주겠다고 했다면 김정은이 폼페이오를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기대한 것은 돈도 주고 미군유해 송환에 대한 돈도 지불해주고 미사일 실험장 폐기한 데 대한 대가도 지불해주고 그리고 종전선언도 해준다는 이 세 가지를 약속해주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최소한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얘기하기 위해서 폼페이오가 평양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협상 스타일로 보면 폼페이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군 유해 송환은 너희들이 미북 정상회담 할 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시간 끝나는 자체가 너희들이 진짜 이건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될 짓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지적하고 동시에 미사일 엔진 폐기도 미사일 실험장 폐기도 김정은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자기가 뱉은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종전선은 너희들이 비핵화 의지를 전혀 안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냐. 최소한 비핵화 하도록 너희들이 과거에 해온 것처럼 북한이 과거에 해온 것처럼 계속 너희들은 비핵화할 의지가 확실해도 한미 군사 공동훈련이라는 게 너희들에 대한 위협이 되니까 핵 개발한 게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 북한도 핵 개발을 했는데 그 위협이 계속 있다면 우리는 비핵화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과거에도 1992년 팀 스피릿 훈련 중단시킬 때도 똑같은 논리로 주장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걸고 넘어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선심을 썼어. 너희들 쪽에서 그런 구차스러운 핑계를 내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알아서 한미 공동 군사훈련도 이번에 건 중단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어딨냐. 약속을 지켜야지. 그것이 미국의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협상 스타일이 전혀 다르고 목표가 전혀 다르고 한 가지 공통적인 목표는 둘 다 끈을 안 놓고 싶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의 체면도 있고 큰 소리처럼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부시나 클린턴하고 전혀 다르다. 내가 쇠뿔을 당김에 한 빼는 거 보여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인민들에게 한 얘기에 내가 가서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내가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하고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필요한 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내가 받아오겠다 라고 보여줬지만 속 시원하게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속 시원하게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올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최소한 트럼프가 당장 작년 11월이나 12월처럼 김정은을 바로 머리 위에서 때릴 것 같은 북폭의 위협에서는 일단 벗어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위협에서 일단 벗어나는 수준은 최소한 북한이 비핵화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유지해가는 게 김정은에게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계산법은 전혀 다르지만 이유는 또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미국 협상은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건을 쉽게 포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협상을 보면은 그 협상의 골자는 한쪽은 미국은 북한에게 너들 이미 6월달 약속한 거 다 해라. 무슨 돈이냐 무슨 조건이냐 잘해야 무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초의 단계로 종전선언을 해주든 말든 할 거예요. 북한은 무슨 소리냐 어떻게 미군 유해 송환을 그리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를 할 수 있냐. 당신네들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소위 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판문점 선언의 근거 판문점 정신에 따라서라고 얘기해놓고 판문점 정신에 따르려면 종전선언을 6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6월달까지도 안 하고 우리는 최소한 폼페이오가 올 때 7월 27일
예? 60 몇 주년이면 65주년 정전협정 65주년을 기념해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줄 것을 하겠다라는 그 정도는 들고 올 줄 알았더니 보따리 풀어나는 거에 폼페이오가 빈손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강도처럼 망치를 들고 왔네. 그게 북쪽의 입장이에요. 9월 12일 미사일 송환에 대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실무팀을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북쪽에는 계산이 섰습니다. 미사일 유해 송환과 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최대한 압력이라는 건 최소한 종전선언과 돈입니다. 돈 받아내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 11월 달까지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왜? 11월 달까지 끌고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노심초사해요.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몸값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그 카드를 들고 트럼프의 목을 쪼는 거다. 미국으로서는 사실 유해에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유해 송환을 북한이 시간을 끈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이건 정말 미국의 자존심에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왜? 인권을 미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데다가 두 번째, 한국전쟁에 와서 북한 인민군들에게 죽은 이 유해를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아직도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가져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둔다는 것도 자존심 상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김정은이 먼저 제안해준 이것까지도 지키지 않는다. 이건 트럼프 얼굴에다가 김정은이 주먹질을 전 세계 카메라를 세워놓고 날리는 형상과 같기 때문에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보다도 훨씬 더 큰 모욕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게 값이 엄청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고 돈을 받아낼 수 있고 종전선언을 얻어낼 수 있는 도구라고, 협상 칩이라고, 바게닝 칩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한 석 달 이상은 끌고 갈 것 같네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석 달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7월 27일은 불가능. 그 다음에 뭐 9월 유엔 총회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미국이 쉽게 북한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거래가 없을 때도 이런 종류의 비핵화라는 거래가 없이 순수하게 미군 유해를 송환해 주는 데 발굴비나든가 이런 것을 주던 그것만큼도 미국은, 그 수준도 미국은 이 상황에서는 북한에게 주기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질이 멸렬하게 시간을 끌면서 북한 핵 문제의 비핵화라는 핵심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가지고 질질질 끌면 몇 달을 끄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전장을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과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전쟁 두 개 다를 전쟁의 장소를 열어놨어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축소를 하고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도 IS, 중동의 IS, 중앙아시아까지 퍼져있는 IS 문제 골치 아프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당분간은 북한 핵 문제를 지리멸렬하게 그냥 끌고 가는 식으로 당장 답이 없더라도 협상 체제를 끝내지 않고 끌고 가는 식으로 명맥을 유지해 가는 거,
그리고 밖에 대외적으로는 계속 미북 간에 어렵지만 계속 진전이 있고 협상을 끌어나간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북한은 똑같이 변명을 이번에 김영철이 한 것처럼 참 말 잘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지까지를 다 확고히 갖고 있는데 그걸 미국이 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계속 홍보를,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협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거짓 선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두 쪽의 속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계속 밀고 당기고, 사실은 뭐 심하게 밀고 당기고 아니고 미직지근하게, 물론 협상할 때마다 뭐 목소리가 높아지고 의견의 충돌이 있고 언어가 다를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그 양쪽이 최대한 상대에게 양보해줘야 될 거에 대해서는 쉽사리 어느 한쪽도 양보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켜봅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